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좀 줄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는 여전히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루나코인 사태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충격이 주식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이어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11%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월보다 0.5%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됐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또다시 도돌이표입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게 됐고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전날에 5% 넘게 급락한 데 이어서 이날 또다시 이렇게 2%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리비안이 17%가량 상승했습니다. 사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최근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전날에도 포드에서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지만 이날은 이렇게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리비안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리비안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손실이 적었습니다. 일단 손실이 적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고요. 또 플러스로 신규 차량 예약 건수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죠.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공포지수는 지금 이렇게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6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만에 빨간불입니까? 코스피 지수는 오늘 2% 넘게 상승해주면서 260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에서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만큼 오늘 코스피도 2570선에서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먼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는데요. 이후에는 외국인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이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9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폭풍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8천억 원 가량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605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5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좀 코스닥에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1749억 원 가량을 사들였고요. 기관도 1285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291원까지 올랐습니다. 단기 고점을 1350원까지 전망하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1284원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순매수 매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2위는 강원랜드, 3위는 우리금융지주, 4위는 SK이노베이션, 5위는 기아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2위는 삼성전자 우, 3위는 네이버,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 SDI고요. 4위는 네이버, 5위는 NC소프트입니다.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2위는 현대중공업, 3위는 넷마블, 4위는 이마트, 5위는 에코프로비움입니다. 자, 연기금 순매수 1위 종목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삼성전자로 바뀌었습니다. 1위 삼성전자고요.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현대차고요.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네이버입니다. 연기금 순매도 1위 종목 오늘 셀트리온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셀트리온이었고요. 2위도 역시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넷마블, 3위는 이마트고요. 4위는 LG생활건강, 5위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 이슈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기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강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또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이 강심장 개미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은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지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개인의 압도적인 매수세, 그동안의 매수세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면 신용 공여 잔고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용 공여 잔고는 현재 22조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20대의 카드 연체율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물가가 잡힐까라고 기대를 하면 여전히 지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좀처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루나코인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계속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2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 반대 매매 위험도 커지게 되고요. 결국 이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서 절대적인 안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차 소식입니다. 자, 현대차에서 바이든이 방한할 때 70억 달러 전기차 공장 투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5월에도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을 11%까지 달성하는 등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공략하겠다라는 방침도 세웠었죠. 이미 이 현대차 공장 추진에 대한 사항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서 전기차 공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서는요, 현재 엘리베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에서 내연기관차만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조지아의 새 공장이 완공이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전용 전기차이자 SUV인 아이오닉 7 그리고 EV9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 공장의 증설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조지아 공장 설비 증설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만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조사한 종목들은요. 구형테크, 화신, KB오토시스, 세종공업, 만도, 평화공업, 현대모비스, 덕양산업, 현대오토에버 등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징주 가운데서 먼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체크해 볼게요. 자, 간밤에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서 크게 상승했고요. 또 타이밍 좋게 현대차에서 전기차 공장 투자 발표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2차전지 생산부터 소재, 부품주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 오늘 아모그린텍, LNF,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지 시장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앞으로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요. 전기차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겁니다. 배터리의 향후 5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꾸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셀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막 산업 등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 최소 1.3조 원부터 시작해서 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46.7조 원까지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리포트에서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별로 투자 매력도를 분석했습니다. 예상 투자액을 기준으로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대비 부족한 부분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한지 일단 분석을 했고요.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현재 부채 비율과 자본 규모를 감안해서 추가 차입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를 바탕으로 증자를 했을 때 지분 이석 리스크까지 분석해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동화 기업까지 이렇게 8개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잉여 현금 흐름, 투자 자본 이익률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2개면 양호하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1개면 보통이다, X면 불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런 현금 흐름을 분석했을 때 최선호주로 2개를 꼽았습니다. 바로 삼성 SDI와 동아기업에 높은 점수를 줬고요. 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잉여현금 흐름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차선호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리포트는 4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테마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HLB 그룹들이 크게 올라줬기 때문입니다. HLB 생명과학 상한가 도달했고요. 또 HLB도 오늘 25% 넘게 상승했고 HLB 제약도 오늘 25%가량 상승했습니다. HLB 글로벌 또 HLB 테라퓨틱스도 오늘 이렇게 모두 다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HLB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이 간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상 3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또 미국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HLB 그룹주들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희비가 엇갈리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인데요. 오늘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갛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삼형제만이 외롭게 파란불을 켜내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바로 오늘 셀트리온의 1분기 저조한 실적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2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32%가량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분기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4천억 원의 매출을 돌파하면서 호실적을 보였지만요. 이 셀트리온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 삼형제 모두 장중에 52주 최저가를 찍으면서 이렇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이어서 SK바이오팜도 뇌전증 신약의 미국 매출이 174%를 기록하면서 오늘 5%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면역학회에서 코로나 치료제 성과 발표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이유로 오늘 6%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27,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주입니다. NC소프트 오늘 10% 넘게 상승했지만 반면에 넷마블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의 대박 행진의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도 장중에 13%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넷마블은 충격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뚜렷한 신작도 없고 여기에 마케팅비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이 커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15% 넘게 상승했고 마감으로는 13%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2,3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도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한 주 이렇다 저렇다 할 커다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시장이 반등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